이번에는 도구에 있는 기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605번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메모장에 보시면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미러, 메쉬 변환, 구성 요소, 거리 측정,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러를 해보겠습니다. 미러는 반사, 거울에 이렇게 비춰진 모습을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미러, 그래서 원하는 지점 클릭, 그러면 이렇게 미러가 됐고요. 이번엔 2개의 대상을 선택하시고 도구에 오셔서 미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사하는 효과를 만들어주는 미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벽이 형태가 예쁘게 안 나왔을 때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상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쉬 변환 이렇게 눌러주시면 벽의 속성이 사라지면서 면으로 바뀝니다. 도구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메쉬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리 측정, 첫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 그 다음에 치수가 써질 부분 클릭, 3번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거리 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클릭. 높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점 클릭. 그래서 각 부분에 치수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대상물을 선택을 하셔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에 오시면 텍스트 높이를 600으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선택하셔서 길이 값을 임의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12000으로 이렇게 임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높이나 길이 값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성 요소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각 부분에 대해서 보이거나 숨길 수가 있습니다. 도구에도 역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속성, 어떤 걸 할 건지 선택하셔서 내가 벽을 보이고 싶지 않다. 벽을 체크를 끄시면 확인 눌러주면 벽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이번엔 바닥, 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 요소를 이용하셔서 화면상에서 내가 보고 싶거나 보고 싶지 않은 것을 키거나 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걸 원위치 하고 싶으시면 다 체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렬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606번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메모장에 보시면 정렬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이동 대상과 기준, 그 다음에 축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도구에 있는 정렬을 눌렀습니다. 자, 다음에 이동 대상을 선택합니다. 빨간 원통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에 기준 대상으로 파란 네모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선택합니다. 어느 방향일 것이냐, X축이냐, Y축이냐, Z축이냐 3개 다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각각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Z축 방향이기 때문에 Z 선택했고요. 이동 대상과 기준 대상을 다 최소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최소 방향으로 정렬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원통을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 대상은 초록색, 기준 대상은 파란색, 그 다음에 이동 대상은 중앙에 놓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오렌지색을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 대상은 오렌지색, 그 다음에 기준 대상은 파란색, 그 다음에 이동 대상은 최대, 최소 이렇게 해서 각각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렬을 선택하시고요. 이번에 이동 대상을 빨강, 초록, 오렌지 3개를 다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대상을 파란 박스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축에 맞춰서 이동 대상을 최소, 기준 대상은 최대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일렬로 정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층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버튼 눌러주시고 607번 파일을 오픈했습니다. 도구에 보시면 이렇게 층 관리가 있고요. 상태 바에도 역시 층 관리 버튼이 있습니다. 자, 메모장에 보시면 층 관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층 추가와 복사와 삭제, 기준 높이, 층 높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층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층 관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층 복사하기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시면 층을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층이 3개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다시 취소하시고요. 다시 층 관리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층 높이를 3m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m로 변경하신 다음에요. 층 복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층 3까지 만드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층 높이가 3m 간격으로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층 관리로 오셔서 이번에 이제 기준 높이가 있습니다. 기준 높이를 240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층 높이도 2400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1층 부분도 역시 2400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요. 3층도 480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층 높이도 2400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 형태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층 2, 층 3 이렇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층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선택층을 눌러주시면 그 선택된 층만 화면에 보입니다. 체크를 끄시면 모든 층이 활성화돼서 보입니다. 자, 층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마감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영역 선택하고요. 3층 부분을 변경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2층 부분도 이렇게 변화를 주고요. 자, 다시 층 1로 오셔서 선택층을 누르면 이렇게 1층, 3층, 2층 이렇게 해서 층이 바뀌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 층 관리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엔 층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층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층 3을 선택한 다음에 층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보시면 층 4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로 전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4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벽을 이용하셔서 먼저 폭을 100mm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지점 클릭. 자, 남동 투시로 전환하시면 4층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바닥을 이용하셔서 4층 바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누르시고 영역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닥에 두께를 주기 위해서 면 올리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상부로 100mm만큼 값을 줍니다. 그래서 4층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층 관리 버튼을 이용하셔서 층을 보이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자, 층 관리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층을 선택하시고요. 층 3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숨김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면
3층만 남고 나머지는 숨겨집니다. 자, 다시 전체 표시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모든 층이 화면에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층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드시지 않은 층이 있으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층 4를 선택했고 층 삭제를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층 4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층 2를 지우고 싶다 선택해서 층 삭제 확인, 그러면 1층과 3층이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러면 3층을 1층 위에 올리고 싶으시면 기준 높이 값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높이를 이렇게 2400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1층과 2층으로 변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층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